안녕하세요. 다사이드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3회 전기공사기사 실기 가보건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건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회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자면 신출 비중이 높았던 어려운 회차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출의 기준은 23개년 동안 전기공사기사에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로 분류를 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출 19년도 사회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1번부터 읽어보면 주어진 고압 및 특고압 수전 설비 진상 콘덴서 접속 뱅크 결선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제 1번이 문장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지만 답은 기존 기출과 같았습니다. 보시면 콘덴서 용량이 몇 kVA 초과, 몇 kVA 이하일 때 2군으로 나눠서 시설해야 하는가, 300kVA 초과, 600kVA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안에는 이렇게 초과, 이하, 단위까지 다 작성을 했지만 300 초과, 600 이하라든지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요, 우리가 내성 규정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볼게요. 콘덴서 용량이 100kVA 이하인 경우 시비 대신 사용 가능한 개폐기의 명칭은, 기존 기출은 이렇게 명칭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명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익개폐기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3번도 역시 기존 기출과 다르게 명칭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컷아웃 스위치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 규정에서는 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컷아웃 스위치에 대해서 괄호 안에 직결로 한다를 작성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작성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즉 컷아웃 스위치 괄호 안에 직결로 한다라고 작성하신 분들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컷아웃 스위치인데 괄호 안의 내용은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적는다고 해도 오답 처리가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답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300kVA 초과, 600kVA 이하, 2번은 유익개폐기, 3번은 컷아웃 스위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배점은 6점이고 소문제가 3개이기 때문에 각각 2점씩 부분 점수가 있겠습니다. 이번도 16년도 이외에 출제된 기출문제인데요. 우리가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주어진 설비 용량에 수용률을 각각 곱한 것을 다 더해주시고 부등률과 역률로 나누어주시면 되죠. 따라서 50kW 그리고 0.5를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 다음은 30kW와 65%, 즉 0.65를 곱하고, 그 다음에 25kW와 75% 이렇게 곱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5 곱하기 0.6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분모에는요, 우리가 부등률과 역률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계산값이고 문제에서는 주어진 표에 의해서 선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2.45보다 큰 75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75kVA를 선정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고, 당연히 75kVA만 작성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3번도 14년도 사회에 출제된 기출문제인데요. 전기설비의 접지 목적에 대해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감전 방지, 이상전압 억제, 보호계전기의 동작 확보가 정답이 되겠고, 이렇게 똑같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키워드가 들어갔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맞다면 이렇게 똑같이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 가지만 맞으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세 가지를 작성하는 것인데 5점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한 가지를 맞았다고 했을 때 정확한 부분 점수의 배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은 신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21년도 사회 16번에 관련 개념이 출제된 적은 있는데요. 그때는 이 해당 표가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우리가 일반 관리 비율 퍼센트를 외우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냐면, 전기 그리고 2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 미만, 그래서 우리가 6%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공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합공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6%입니다. 어차피.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0.06만 고려해 주시면 되고, 2억에 0.06을 곱해 주시면 1,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에는 출제되던 유형인데 전기공사기사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1차 측 사용 대비 6300V인 경우 2차 측 전압이 110V였다면 2차 측 전압을 약 120V로 하기 위해서는 1차 측의 탭을 몇 볼트로 선택해야 하는가? 자, 총평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추가로 계속 제보가 들어와서 복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단, 주어진 전격값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선정하시오. 변압기 표준 전격 탭 전압은 5700, 6000, 6300, 6600, 6900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우선 변압기 회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1차 측, 그리고 이렇게 2차 측이 있다고 하고 제가 1차 측 탭 건수를 N1, 2차 측을 N2라고 둘게요. 그리고 1차 측 전압을 V1, 2차 측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문제 조건을 요약을 해보면요. 1차 측 사용 탭이 6300이다. 즉 N1이 6300이고 2차 측 전압, 즉 V2가 110V였다면 2차 측 전압을 약 110이 아니라 110에서 120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N1, 1차 측 탭이 몇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N1과 V2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뿐 N2와 V1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즉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두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V1과 N2는 일정하다고 두시면 되고요. 이를 좀 더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변압기 건수비 A는 N2분의 N1 그리고 V2분의 V1이라고 둘 수 있죠.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일정한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N1과 V2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반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N1과 V2는 반비례 관계이다.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V2가 110에서 120이 되었죠. 그럼 몇 배가 된 거죠? 지금 110분의 120배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10 곱하기 110분의 120을 하면 120이 나옵니다. 즉 110분의 120배가 됐는데 우리는 반비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1차 측 탭 제가 N1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측의 탭은요. 기존 6300에서 반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120분의 110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5775V가 나옵니다. 여기 해설을 보시면 변압기 1차 측 전압이 일정한 경우 2차 측 전압을 승합하려면 1차 측 탭 전압을 낮추어 건수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2차 측 전압을 120V로 승합하기 위해서는 1차 측의 탭 전압은 6300에 120분의 11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75가 나오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격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값으로 선정을 해주시면요. 5775와 가장 가까운 곳은 5700입니다. 따라서 5700V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신출 문제로 거의 나오지 않는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지 저항률이 로우인 균등한 지표면에서 반지름 R미터인 반구 접지 전극을 매설하였을 때 접지 저항 R이 2파이 R분의 로우임을 유도하시오. 제가 답안은 이렇게 줄글 형태로 작성을 했는데 저와 똑같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포인트 잡는 부분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반지름 R미터인 반구의 정정 용량은 C는 2파이 엡실론 R 페럿이 되겠고 이때 우리가 RC는 로우 엡실론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R은 C분의 로우 엡실론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이 C 자리에 반구의 정정 용량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파이 엡실론 R분의 로우 엡실론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되죠? 엡실론 약분이 돼서 2파이 R분의 로우가 남습니다. 이렇게 접지 저항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 접지 저항 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정정 용량은 안 나와 있지만 대지 저항률이 로우인 것과 이런 거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형광펜 한 부분만 작성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7번도 신출 문제입니다. KC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통합접지공사를 한 경우는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에서 A 플러스 B 최대 길이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0.5m가 정답이 되겠고요. 규정을 보게 되면 서지 보호 장치 시설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가 A 플러스 B를 0.5m 이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1의 A라고 나와 있죠. 이 그림 1의 A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A 플러스 B가 0.5m 이하이다. 이게 소문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문제 2번을 보시면 SPD 1등급, 2등급의 최소 구리 굵기를 작성하시오. 저희가 각각 1등급, 2등급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차례대로 정답은 16, 그리고 6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규정을 보시면 다음 단면적 이상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1등급 XPD의 경우 구리 도체 기준 16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리고 2등급 SPD의 경우 구리 도체 기준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다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 0.5m에서 이 미터를 작성 안 하셨다거나 소문제 2번도 역시 제곱밀리미터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진 경우는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5m, 16, 6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배점은 6점이고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 점수가 2점씩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8번은 기출문제로 17년도 1회 출제된 적이 있고 기존 기출은 5가지를 물었다면 이번에는 4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변압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보호장치 4가지만 쓰시오. 4개를 물어봤는데 배점이 4점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부분 점수가 1점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는 비율자동 계정기, 과전류 계정기, 방압 안전장치, 부율주 계정기, 기존 기출의 정답이었던 충격 압력 계정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작성하셨는데 정답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시퀀스 문제로 신출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고요. 다음 동작사항을 읽고 미완성 시퀀스도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접속점 표기 방식이 주어졌고요. 조금 다소 특이한 점은 우리가 단자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S처럼 이 하얀 색깔 동그라미가 다 안 그려져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A접점이든 B접점이든 그리실 때 단자를 그리시고 우리가 A접점, B접점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범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즉 접점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라는 범례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가보건 자료로 실제 문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가 그런데 접점에 대한 범례는 주어졌다고 하지만 타이머의 내부 결선도라든가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 또는 각각 즉 타이머, 릴레이의 접점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즉 안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머, 릴레이의 접점 개수 제한 없이 동작사항을 만족하면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타이머의 경우에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접점, B접점이 한 개씩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타이머 내부 결선도가 일반적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다양한 타이머의 제품이 존재합니다. 타이머에도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접점과 B접점이 2개씩 존재하는 타이머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타이머를 어떠한 것을 사용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접점을 2가지를 쓴 답안을 많이 쓰셨던 걸로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2가지를 쓰셨더라도 문제에서 타이머의 종류를 언급한 것도 아니고 접점의 개수를 제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신 것도 동작사항을 만족한다면 정답으로 인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동작사항을 보면서 하나씩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작사항 1번 보겠습니다. S를 ON 하게 되면 L3가 점등되고 이것부터 할게요. S가 ON한다. 즉 이게 닫힌다는 거죠. 닫혔을 때 L3가 점등되고 L1, L2, L4가 소등된다. 즉 L3만 점등되려면 이 L3에 가는 길, 이 길만 B접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다 A접점이 되어야 S가 닫혀도 L3만 불이 켜지겠죠. 따라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아직 어떠한 접점인지 몰라도 다 A접점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즉 이 부분도 우선 A접점을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다 A접점을 우선 개방을 시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임의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쭉 들어오게 됐을 때 L3만 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L4나 L1이 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 빈칸에서도 우리가 A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우리가 동작사항 1번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A접점과 B접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동작사항 1번을 봤고 쭉 볼게요. 동작사항 2번 보겠습니다.
S를 ON을 하고 푸시버튼 스위치 PB를 누르면 RY와 T가 동시에 여자됨과 동시에 L1, L2가 켜지고 L3가 소등된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S는 ON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PB를 눌렀을 때 RY나 T가 여자가 되려면 이 둘 중 하나가 푸시버튼 스위치면 되겠죠. 둘 중 하나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병렬일 때는 왼쪽에 그리시든 오른쪽에 그리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왼쪽에 편의상 그려볼게요. 여기에 푸시버튼 스위치 기호 꼭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푸시버튼 스위치 A 접점을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PB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L1, L2가 켜져야 돼요. L1, L2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켜주려면 어떤 게 닫혀야 되죠? 이 A 접점이 닫혀야 우리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L1과 L2가 켜지겠죠. 그러면 여기 L2에 대해서도 바로 켜지기 위해서는 이곳에 B 접점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이 부분이 닫힘과 동시에 여기는 B 접점이 와야 된다. 여기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닫히는 이 A 접점의 자체는 우리가 RY의 A 접점이거나 타이머의 순시 접점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즉, 이 부분은 이렇게 RY의 A 접점도 가능하고요. 타이머의 순시 접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삼각형 표시가 있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나 B 접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이머의 순시 동작, 순시 복귀, 즉 순시 접점, A 접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저는 우선 릴레이 A 접점을 쓸게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여기 우측에도 자기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 자기 유지를 할 때도 이 릴레이의 A 접점을 쓰셔도 되고요. 타이머의 순시 접점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타이머의 순시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할 때는 우리가 삼각형을 표기하면 안 돼요. 삼각형을 표기해 주시면 즉 삼각형 말하는 것은 제가 이 접점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이죠. 이렇게 된 친구가 아니라 바로 붙게끔 순시로 동작하는 순시 접점이면 자기 유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도 통일성 있게 우선 릴레이의 A 접점으로 자기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RY와 타이머가 여자되고 이 부분이 자기 유지되고 역시 이 부분이 붙겠죠. 따라서 L1이 여자되고 L2가 여기선 점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동작상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볼게요. T초 후에, 즉 타이머의 설정 시간 후인 거죠. T초 후에 L2는 소등된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L2가 소등이 되려면 결국 이 L2 앞에 있는 이 B접점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 B접점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원래는 우리가 RY와 타이머가 여자되고 L1과 L2가 이렇게 점등이 되고 있었는데 타이머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를 들면 3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타이머가 여자가 되고 1, 2, 3초가 지나니까 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 B접점이 떼어진 겁니다. T초에 동작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L2가 소등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확실하게 타이머, 한시 동작, 순시 복귀 B접점이 와줘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접점, 타이머 거니까 이렇게 T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범례가 제가 어떻게 주어진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이렇게 다 T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범례가 주어졌다면 그 범례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범례가 T 다시 B가 주어졌다. 그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냥 원래 T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등되며 L3, L4는 점등된다. 즉 T초 후에 L2는 소등됐는데 L3, L4는 점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타이머 A 접점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설정 시간 후에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어서 바로 L3와 L4가 점등되니까 여기 A 접점을 두 가지를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같으면 타이머의 그 결선도가 주어지고 우리가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이 한 가지만 있고 이렇게 접점 개수가 한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것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타이머의 종류가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A 접점 둘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동작상을 만족하고 있고 우리가
T초에 이 접점들이 다 닫혀서 L3, L4가 다 점등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괜찮습니다. 에러는 계속 점등되어 있다. 에러는 우리가 이 친구에 의해서 계속 점등되고 있죠. 이렇게 동작상 2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S를 오프할 경우에는 전부 소등된다. 그럼 사실 볼 것도 없는 게 이 S를 다시 돌려놨어요. 그러면 S가 이렇게 열림에 따라서 이 후단이 다 날아가는 거죠. 전류가 절대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뒷부분들이 다 다시 전부 소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점들을 정리해 보면요. 제가 깨끗하게 지우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채웠냐면 우리가 결국 이 파란 색깔 이 타이머 부분은 이렇게 타이머에 한시 동작 순시복귀 A 접점을 그려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친구를 아직 안 했어요. 이 친구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우리가 L3가 소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찾아볼게요. 2번에 우리가 이 부분 안 했죠? L3가 소등된대요. 언제? RY와 T가 동시에 여자됨과 동시에 L1, L2는 켜질 때 L3가 소등된다. 그럼 이게 뭐죠? 결국에 RY와 반대로 동작하고 있죠. RY가 여자되면 L3는 소등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RY에 비접점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RY가 여자됐을 때 이 부분에 비접점이 떨어져서 우리가 L3가 소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우리가 비접점 위에 우리가 발을 꼭 작성을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즉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바로 예시를 드는 게 좋겠네요. 이 타이머의 이 한시 동작 순시복귀 비접점이죠. 이 친구를 제가 다 통일성 있게 그냥 라지 T라고 작성했는데 이 T 위에 발을 꼭 써야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이미 비접점을 확실하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T에 대해서 우리가 비접점을 꼭 표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RY, 즉 릴레이의 비접점의 경우에도 위에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정답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은 한 가지의 답을 보여드렸는데 왜 이렇게 타이머의 한시 동작, 순시복귀, A 접점 말고도 또 다른 답안이 있죠. 이 답안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지어보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답안은 이 답안인데요. 이 답안 말고도 가능한 게 있죠. 그래서 뭐였냐면 이 부분을 아마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릴레이의 A 접점 이렇게 채우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것도 동작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동작상 만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상 1번 S를 원하게 되면 L3가 점등되고 원하게 되면 우리가 비접점인 부분이 이 친구밖에 없죠. 쭉 갔더니 여기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L3가 점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L1, L2, L4는 소등된다. L1, L2, L4는 우리가 들어올 전류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여기로도 들어올 수 없고 여기로도 못 들어오고 여기로도 못 가고 전류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3만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2번을 보시면요. S를 ON하고 PB를 누르면 RYT가 동시에 여자됨과 동시에 L1, L2가 켜지고 L3가 소등된다. 이것도 PB를 누르면 RY 그리고 T가 여자되고 이 부분이 자기유지되고 이 A 접점에 붙고 여기는 떨어지죠. 떨어지면 L3 소등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렇게 소등되고 이 RY에 A 접점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이럼으로써 L1 켜지고 L2 켜지겠죠. 그 다음에 L3는 소등된다. 왜냐면 이 B접점에 있어 소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T초에 L2는 소등된다. T초에 이렇게 쭉 잘 들어오고 있다가 타이머 예를 들어 3초가 지나면 띠띠띠 지나면 여기 부분이 열려서 L2는 소등됩니다. 그리고 L3, L4가 점등되더라. 왜냐하면 이 부분의 접점이 이제 붙어서 여기로 쭉 가게 되고 이 부분은 원래 붙어 있었어요. 따라서 설정 시간 후에 이 타이머 한시 동작 순시복귀 A 접점이 붙고 나서 L3도 되고 L4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3, L4는 점등된다. L은 계속 점등되어 있다. 마지막 3번은 사실상 S를 오퍼하면 전부 소등되는 것은 우리가 동작상을 뭐 만족할 필요도 없이 기존에 주어진 세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작상 1번과 2번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깨끗하게 지우고 오겠습니다.
가능한 답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우선 푸시 버튼 이 위치와 이 R와의 이 A 접점의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이 자기 유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릴레이의 A 접점, 이 부분은 타이머의 순시 접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타이머의 순시 접점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역시 타이머의 순시 접점으로 바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타이머의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당연히 릴레이의 A 접점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B 접점에 대해서 위에 발을 씌우는 유무는 우리가 그림으로 이미 다 B 접점이 충분히 표현이 되고 있고, 접점에서는 이게 발을 씌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태까지 많은 실기 문제 중에서 시퀀스 문제를 푸셨을 때 B접점을 표기할 때 위에 바의 유무는 정답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완성 시퀀스도를 완성해 주시면요, 우리가 다 동작사항을 만족했을 때 5점을 받을 수 있고요. 각각의 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각각을 나눠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퀀스 문제는 모든 접점이 동작사항을 만족해야 우리가 한꺼번에 정답 처리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20년도 3회 출제된 기출문제로 필회기에 관한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각각 방전, 제한 전압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배점이 4점이고 2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각각 2점씩 부분 점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로 22년도 1회 17번과 똑같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배점은 7점이고 우리가 도면을 보고 1번부터 7번까지 최소 전선수를 표시하는 문제로 7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라도 맞으셨다면 부분 점수가 1점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닥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전등 및 콘센트의 평면 배선도이다. 도면을 보고 1번부터 7번까지 접지 도체를 포함하여 최소 전선 또는 가닥수를 표시하시오. 그런데 전선수를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애매하게 말을 하지 않고 문제에서 표시예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표시예로 접지 도체를 포함하여 세 가닥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즉 이렇게 표시하고 접지는 이렇게 일자로 잘 표기하라고 예시가 잘 줘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이렇게 숫자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본격적으로 배선을 하기 전에 제가 기본 개념부터 다져보고 갈게요. 우선 제가 여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쭉 보시면 범례 주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하얀 색깔 동그라미는 LED, 즉 전등을 말하죠. 그리고 콘센트, 그리고 이 친구들은 까만 친구들은 스위치, 즉 전등을 켜고 끄는 그런 용도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선 기호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배선도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는 AB 스위치가 있고 CD 스위치가 있고 EF 스위치, GH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색깔 전등이 너무 많죠. 근데 봤더니 다 알파벳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위치와 이 전등의 알파벳이 같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스위치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 B는 전등 B를 켜기 위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전등 B만을 켜기 위한 스위치입니다. 다른 거를 켜면 안 되고 전등 B만 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 B로는 이 전등과 이 전등만 켜도록 배선을 해야 돼요.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전선의 가닥수를 표기를 할 때 전선을 이렇게 배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실선을 따라서 전선이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실선, 이런 배선도에서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전선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이렇게 짜여진 그림대로 전선을 이쁘게 배선을 해야 됩니다. 전선관을 지나도록 해주셔야 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가 스위치
A가 있다고 할게요. 스위치 A로는 전등 A만 켜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제가 전등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지만 제가 편의상 이쪽을 플러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등 하단 쪽을 마이너스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할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A의 램프가, 즉 전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병렬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위치를 닫을 때 우리가 둘 다 램프가 다 켜지게 되죠. 이해되시죠? 봐주시면 되고, 제가 눈에 잘 보이게 이 플러스 쪽은 우리가 이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위치 A가 아니라 B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B는 어떻게 고려를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다시 이 플러스에서, 즉 이쪽에서 다시 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 전선수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막 많이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끌어올 거냐면, 마치 여기서는 표가 잘 안 날 수 있지만 여기서 끌어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끌어오는 거나 여기서 끌어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이 그림상에서는 마치 이게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여기서 끌어오셔야 전선을 조금이라도 아낍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 구간이 되게 짧아 보이는데 이걸 배선도에서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선이 추가되고 여기도 전선이 추가되고 전선 추가되고 하면 불필요하게 전선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A까지 가져왔다면 A에서 바로 B를 써먹을 수 있게 여기서 우리가 빼오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B를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서는 램프 B를 키는, 즉 전등 B를 키는 스위치 B를 그려보았습니다. 이것도 봤더니 전등이 두 가지가 있네요. B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등을 하나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작하는 거를 봤더니 우리가 A를 닫으면 어떻게 되죠? A를 닫았을 때 B가 켜지나요? 안 켜집니다. 왜냐면 B는 여기 열려 있거든요. 우리가 A를 닫았을 때는 A만 켜지고, 반대로 B를 닫았을 때도 A는 켜지지 않습니다. B만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토대로 그림을 같이 그려볼 테고, 우리가 이 플러스 쪽은 이렇게 플러스에 시작해서 스위치를 지나서 이 램프 위까지는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이 램프 하단은 마이너스로 파란 색깔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가 플러스 부분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분전반에서 플러스를 빼옵니다.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스위치 A로 갈 겁니다. 즉, 제가 이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쭉 전선관을 따라서 스위치 A까지 이동을 합니다. 스위치 A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스위치 A까지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번에는 다른 점에서 이 A까지 램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우선 여기 쭉 있네요. 여기 램프까지 왔고요. 그 상태에서 또 여기까지 와야 되죠. 이 램프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여기서 빌려가자고요. 왜냐면 이 빌려가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와주시면 우선 A에 대한 플러스는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B도 해볼까요? 제가 B를 설명드릴 때 제가 여기서 가져와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죠.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플러스에서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B까지 이 노란 색깔 구간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럼 그만큼 전선수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A에서 B로 바로 가져옵니다.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2위 접속점 같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려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B로 하나 와주시고, 이번에는 B에서 다시 B의 전등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B 이렇게 하나 와주시고, 그리고 B가 하나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쭉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짧게 보기 좋게 그릴게요. 여기서 다시 B까지 연결시켜주면 끝이 됩니다.
우리가 파란 색깔 마이너스 부분은 나중에 고려를 할 거고, 이번에는 C도 한번 해볼게요. C는 이제 이쪽에 있네요. 그렇죠? 이쪽까지 가야겠네요. 여기까지 갔을 때도 또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왔던 길은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쭉 올게요. 그리고 이 C에 스위치 C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전등 C로 가면 되겠죠. 전등 C는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같이 따라서 옵니다. 이렇게 쭉 해주시면 끝이 되고, 이번에도 D도 C에서 D로 빌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쭉 끌어오고 D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여기 D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D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되고, 이번에는 A, B, C, D, E로 가겠습니다. E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쭉 오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빌려올 수 있겠네요. 쭉 오게 되고, 편의상 조금 대각선이 될지언정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2로 해주고 2에서 다시 전등 2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2에서 F로 이렇게 끌어올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F 전등의 연결. 여기까지 쉬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G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끌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쭉 와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G로 왔어요. 그 다음에 G의 전등으로 다시 갑니다. 스위치에서 G의 전등으로 쭉 와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G에서 H로 빌려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위치에서 H 전등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플러스는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란 색깔을 다 안 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마이너스는요, 어떠한 전등이든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분전반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다 전등으로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려보면 분전반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쵸? 친구들을 다 전등이랑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파란 색깔입니다. 쭉 이렇게 갑니다. 여긴 다 했죠? 여기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렇게 여기도 쭉 있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접지선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접지선은 마이너스가 가는 길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선을 제가 보라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접지 도치를 보라 색깔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표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이 마이너스가 가는 길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쭉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와 접지선은 어차피 우리가 다 한번 규칙을 안다면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만 하고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보시다가 오히려 세다가 실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 작성을 했어요. 하고 나서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가닥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플러스가 3개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하나, 그리고 접지선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가닥은 4가닥이 되고 접지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라 색깔 하나 있기 때문에. 2번 볼게요. 2번은 빨간 색깔 하나, 파란 색깔 하나, 보라 색깔 하나, 즉 보라 색깔은 접지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편의상 일단 도면상에다 그리고 제가 답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은 빨간 색깔 하나, 둘, 셋, 그리고 파란 색깔 하나, 그리고 접지선 하나가 있죠. 이렇게 총 5가닥이 되고,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편의상 제가 그냥 이렇게 바로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총 3가닥, 하나, 둘, 셋, 그리고 접지선은 1가닥입니다. 그리고 5번도 빨간 색깔 하나, 파란 색깔 하나, 그리고 보라 색깔 하나가 있죠. 원래는 주어진 답안 틀에 따르면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6번은 빨간 색깔 하나, 파란 색깔 하나, 그리고 보라 색깔 하나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7번, 빨간 색깔 하나, 둘, 그리고 파란 색깔 하나, 그리고 보라 색깔 접지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번은 지금 어떻게 됐죠? 그대로 옮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되고, 2번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요. 3번은 그대로 배선도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4번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은 어딨죠?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6번. 그리고 이렇게 6번. 그리고 7번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1번부터 7번까지 다시 보시면요. 접지도체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1번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모두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답 작성하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문제에서 예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뭐 예를 들어 이 친구를 숫자 3으로만 작성하신 분도 계신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번도 기출문제로 13년도 사회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고 축전제의 용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축전제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전류를 계산해 볼 텐데요. 전류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가 뭐 단상이라고 했을 때 전류 I는 이 전력이 유효 전력일 수도 있죠. 즉 유효 전력이라면 전압과 역률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력의 단위가 볼트 암페어, 즉 피상 전력일 때는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냐? P. 여기에 피상 전력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전압으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이때 피상 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와트입니다. 즉 유효 전력이 주어졌어요. 자 보시면 100 곱하기 58 더하기 60 곱하기 50으로 이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유효 전력인데요. 조금 이상하죠? 지금 보시면 전압으로만 나눈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역률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역률은 1로 보고 우리가 이 코사인 제타가 1이구나 따라서 생략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와트지만 전압으로만 나눠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80A가 나오고요. 이어서 축전지 용량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경련 용량 저하율이 0.8, 즉 L이 0.8로 주어졌고 용량 환산 시간 개수가 K가 1.2로 주어지고, 우리가 방금 구한 80을 대입하게 되면 120 암페어 아워라는 축전지 용량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120만 작성하셔도 되고요. 120 암페어 아워라고 단위를 작성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식을 지금 설명을 위해서 앞에 작성했는데 이 앞부분은 꼭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바로 I는 이렇게 숫자만 대입한 이 식만 작성하셔도 되고, 이어서 C는 0.8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0 이런 식으로만 작성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13번도 기출문제로 2010년도 사회에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출과 다른 게 원래는 그림의 이곳에 IA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기가 안 된 채로 출제가 되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해설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회로에서 I0 전류와 I1 전류는 각각 몇 암페어인지 계산하시오. 단, 지락 전류는 1암페어이다. 쭉 그림이 그려져 있고 부하 전류 20A, 부하 전류 30A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20A 그리고 이렇게 30A를 잡아주시면요. 우리가 이 A에서 KCL을 사용하고 이 B점에서 KCL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선 A에서 KCL을 적용해보면 KCL은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은 거죠. 따라서 A에서 적용시켜 주시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는 이렇게 I0가 들어오고 있고 20A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30A는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I0 더하기 20은 30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따라서 I0는 30-20이 되기 때문에 10A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30-20을 작성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첫 번째 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바로 I0는 10A이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은 B점에서 KCL을 적용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30A가 들어오고 있고 I1이 나가고, 여기 지락전류가 땅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가 1A 지락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30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 I1 더하기 지락전류 IG이다. 그런데 우리가 IG 즉 지락전류가 1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30은 I1 더하기 1이 되고, 따라서 I1은
30 마이너스 1이 되므로 29A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KCL식에서 바로 우리가 IG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I1은 29A이다. 간략하고 빠르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풀이에는 이렇게 말로 구구절절 작성했는데요. 꼭 이렇게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바로 결론 작성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IG 대신에 바로 1을 먼저 대입해서 풀어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쭉 보시고 우리가 I0는 10A 그리고 I1은 29A로 정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와 답이 모두 맞아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I0만 맞았다고 해서 부분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I0와 I1을 다 모두 맞추시고 정답도 맞추시고 풀이도 맞추셔야 온전하게 6점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14번은 기존 기출 21년도 사회에 출제된 문제와 수치만 약간 바뀌게 출제된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고요. 22.9kV 3상 사전식으로 수전하며 수전 용량이 700kVA라 할 때 이 인입구에 MOF를 시설하는 경우 MOF의 적당한 변류비를 산출하여 표준 규격으로 산정하시오. 단 변류비는 전격 1차 전류를 구하여 1.5배의 값으로 변류비를 적용한다. 그리고 변류비에 대한 전격표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챙겨가야 될 것은 22.9kV 그리고 3상 그리고 수전 용량이 700kVA이다. 그리고 MOF를 산출해서 표준 규격으로 산정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1차 전격 전류를 구할 때는 1.5배의 여유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700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볼트암페어를 볼트암페어로 환산한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류, 1차측 전류는 결국에 선전류입니다. 따라서 3상에서 선전류를 구할 때는 루트 3으로 나눠주셔야 되고 그리고 선간전압 22,900으로 나눠주셔야 되죠. 문제에서 별다른 말 없이 주어진 이러한 전압들은 다 선간전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전압일 경우에는 무조건 상전압이라고 명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2.9kV는 선간전압이고 여기까지 전류를 구하신 다음에 1.5배 여유를 두시고 이렇게 구한 1차측 전류를 우리가 이제 전격으로 해줘야 되죠. 우리가 26.47이니까 30이 되겠습니다. 1차측 전격은 30이 되고 결국에는 변류비를 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30대 5를 정답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신출 KC 문제로 원문 그대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KC 원문량 자체가 워낙 방대할 뿐더러 이걸 다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신출 KC는 거의 맞추기 힘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서 출제되었는지 보게 되면 KC 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관련 규정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한번 네모와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이게 규정이 똑같아요. 2번 보시면 이 부분과 똑같죠. 그리고 이어서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지지물로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이렇게 답을 작성하는 구간이 나왔고요. 여기 아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경관을 좀 더 쉽게 지지물 간 거리라고 표현하기로 우리가 개정이 되었었죠.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자는 취지이지 경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관도 맞고 지지물 간의 거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지지물로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 사용하는 경우에는 6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m 이하를 하라고 규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차례대로 60, 120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표 자체 단위가 미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생략하시고 숫자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위를 작성한다고 틀린다고 하진 않겠죠. 그래 60m, 120m도 맞고요. 숫자만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배점이 4점이고 2개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맞추셨더라도 우리가 부분 점수가 2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 신출 문제입니다. 오실로스코프 BH 곡선에서 수평 평광판은 1에 비례한 전압이 나오고
수직 평광판에서는 2에 비례한 전압이 나타난다. 정답을 보게 되면 1번의 자개의 세기, 2번의 자속 밀도 B가 되겠고요. 이 문자 H, B에 대해서는 꼭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점이 4점이기 때문에 한 개만 맞추셨더라도 우리가 부분 점수 2점이 있겠고, 그리고 이 문제의 내용 자체가 지금 생소하고 신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변압기 회로에서 변압기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인가하고 전압을 계속 높이는 실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겠죠. 전압을 높였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유도되는 자개의 세기 H의 크기도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오실로스코프 출력상, 즉 오실로스코프의 그 화면상에 나오는 그 곡선이 우리가 히스테레시스 곡선, 즉 BH 곡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히스테레시스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결국에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실험 과정의 단계를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 또는 이 실험 각각의 수식의 유도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이 출력이 히스테레시스 곡선이 나오는데, 이때 이 히스테레시스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인지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히스테레시스 곡선의 가로축은요, 우리가 횡축이라고도 하죠. 이 친구는 자개의 세기 H가 되고요. 세로축이라고도 하는 이 종축은 우리가 뭐가 되죠? 자속 밀도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차례대로 수평 평광판에는 우리가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 전압이 나오고, 수직 평광판에서는 자속 밀도 B에 비례한 전압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정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17번은 기존 기출 2010년도 사회에 출제된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그림은 경환절에서 현수회자를 설치하는 순서이다. 명칭을 보고 번호를 기입하시오. 지금 문제 조건에서 번호를 기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가나다 라마바 순으로 우리가 1, 4, 2, 그 다음에 3, 5, 6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번호를 기입하는 것인데 명칭을 작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문제 조건에서는 번호를 기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안이긴 하지만, 이 문제의 출제 의도 자체가 그림을 보고 이 각각의 이 명칭들을 알고 있는지, 매치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1, 2, 3, 4, 5, 6 숫자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칭을 잘 작성했다면 이 정도는 유하게 채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채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문제도 6개죠. 6개를 작성하는데 배점이 6점이기 때문에 각각 1점씩 부분 점수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도 우리가 또 신출 KC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배점이 10점이나 됩니다. 소문제가 3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소문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적절한 전류 분배를 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무엇의 사용을 고려해야 하냐? 답은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문제 1, 2, 3번에 대해서 정답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규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제 2번을 보시면 금속관 내에 사용하는 전선의 시설 예시이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주어지고 보기 3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기 3개 중에서 올바른 방법만 골라야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방법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인데 1번과 2번을 동시에 적으셨거나 1번과 3번을 동시에 적으신 것은 올바른 방법만 고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답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방법인 1번만 고르셔야 정답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상 3선식 2회선 병렬 단심 케이블의 특수 배치이다. 동그라미 안에 L1, L2, L3를 채워 넣으시오. 이것도 규정에서 나온 그림을 그대로 제가 답을 작성해 봤는데요. 끝에서부터 L1, 여기가 L2, 여기가 L3로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같이 살펴볼게요. 소문제 1번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적합하도록 부하 전류를 분배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사용을 고려한다. 이것에 의해서 정답은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문제 2번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예시와 틀린 예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고,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을 금속관 내부에 시설할 경우 그 전선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 그림 예시가 이 다음과 같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바른 방법을 봤더니 지금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친구이죠. 동그라미 1번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이 틀린 방법으로 나오고 있었고, 동그라미 3번이 이 삼상 삼선식의 틀린 방법의 한 예시로 나온 친구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친구, 즉 동그라미 1번만 올바른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문제 3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3상 2회선 병렬 단신 케이블의 특수 배치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험에서는 N1과 N2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이렇게 L1, L2, L3, L3, L2, L1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배점이 10점이기도 하고 소문제가 3개로 이루어진 문제여서 이 각각의 소문제에 대해서 부분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문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중에 하나만 맞추셨더라도 당연히 부분 점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점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채점 기준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배점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19번 문제는 전기기사에서는 11년도 3회 유사하게 출제된 적이 있지만 전기공사기사에서는 처음 나오는 유형입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고, 등전이 본딩의 기본 구성도에 따른 우리가 명칭을 작성하는 문제로 우리가 KC 용어는 그대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1번은 보호도체, 2번은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3번은 접지 도체, 4번은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9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복원 해설까지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평 영상에 달린 댓글도 제가 느리지만 천천히 다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시험 준비하시느라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려웠던 회차였던 만큼 많이 허탈하고 상심이 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랑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목표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너무 스스로 탓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올해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의미 있고 따뜻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